비타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고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을 챙겨 먹어서 건강이 회복된다기보다는 비타민을 통해서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만 드시면 괜찮다가 아니라 비타민을 드실 때 그 원래의 영양소들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셔야 제대로 된 비타민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들이 평소에 먹는 이 삼시세끼만으로도 비타민 권장량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식사 안에서 부족한 영양소들 뭐 이런 경우에 비타민 C가 좀 모자란다거나 비타민 A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사실 식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자신의 식단을 고려해서 자기의 부족한 비타민을 이제 제재를 통해서 복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타민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곡물의 배아에는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밥보다는 현미밥을, 백미보다 현미를 드시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콩에 꽤 많은 성분이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잡곡밥을 먹는 것이 간단하게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한국인에게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비타민을 꼽으라면 비타민 D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두 분도 아마 비타민 D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비타민 D가 칼슘을 섭취하는데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효소로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칼슘 제제에 같이 마치 1+1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 문제에도 영향을 일으키고 칼슘을 통해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선 분비라든가 중요한 대사에 두루 작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 위도가 조금 높고 북반구에서 겨울철에는 일조량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비타민 D는 최근에는 복용이 좀 권장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D의 권장량을 지켜서 추가적으로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정 원장님, 이런 편두통이 발생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관을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혈류와 관계되어 있는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조절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실 이거는 아직 양방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동반 증상들을 위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으로는 제일 흔하게 들 수 있는 건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들 보시면 우리가 사실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비아그라 같은 거,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다가 발견된 약물인데 그런 경우에 혈관 확장이 다른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탈모약, 미녹시딜 같은 제제들 그리고 협심증 약이라든가 혈압약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편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 약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쓰는 강한 마약성 증통제들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 중에서 일부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음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편두통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음식들과 연관성을 보인다. 이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연구된 것들인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티라민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이 티라민이라고 하는 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축적되는 원소들인데 맥주라든가 적포도주라든가 초콜릿 같은 음식들에서 또 치즈 같은 음식들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육. 가공육이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질산염이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음식들을 신선한 고기들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라든가 초콜릿, 녹차 같은 음식들이 또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MSG는 사실상 MSG 단독으로 편두통을 유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연구에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됐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지영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런 편두통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 편두통으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계통의 치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혈, 경락을 자극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침이나 부항을 통해서 자극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도인 마사지를 통해서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침전기 자극술이라 그래서 침에 전기를 걸어서 신경 자극을 해주는 현대의학에서 최근에 편두통이나 불면증에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신경 자극 방법도 있고 추나 요법을 통해서 척추 계통을 바로잡아서 전체적으로 자율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성 통증 또는 긴장성 두통 또는 경추 디스크로 인한 두통을 치료하는데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약물을 이용해서 한약을 이용해서 편두통을 치료할 때는 혈관과 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한약의 장점은 일방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혈관의 수축과 긴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혈관의 수축과 긴장을 조절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하게 분비되고 있거나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경락 자극하거나 혈관과 신경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의원에서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허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강 꿀팁은 어른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겨울철의 건강관리에서 주변의 부모님들, 어른들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겨울철 새벽에는 외출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고혈압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기본적으로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기도 하고 전날 먹은 혈압약의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런 다른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올라간 혈압과 추운 날씨로 인해서 올라간 혈압이 만나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생길 수 있겠죠. 주변의 부모님들 중에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혈압 문제가 있으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 날씨에 새벽에 외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운 날씨에 손발이나 얼굴, 머리같이 노출되는 부위의 보온에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피부나 다른 부위가 노출돼 있어도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출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노출된 부위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감기라든가 다른 문제, 건강상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모자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핫팩, 목도리 이런 것들 번거롭지만 꼭 챙겨서 체온을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김장철인데요. 이제 김장철 끝 무렵에 냉장고 가득가득 맛있는 김치가 있을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른들이 굳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귀찮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드시니까 집에 있는 맛있는 김치를 위주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드신다거나 찌개를 또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경우에 김치는 원래 굉장히 좋은 음식이지만 김치를 위주로 김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드시다 보면 혈압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있어서 속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정도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치나 이런 짠 음식 위주의 식생활이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음식은 골고루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면서 식생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 및 타박상을 조심하자. 이 부분은 사실 다들 겨울에 꼬리뼈 다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른들은 추운 날씨에 옷을 두껍게 입으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겨울에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골격계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다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다친 상황에서 재생 속도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좀 젊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어른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 아무래도 접촉면도 넓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붙인다던가 스티커 같은 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 깔창에도 요즘에는 미끄럼 방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 녹았다고 해서 혹은 얼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걷다가 응달로 걸으시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얼음들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햇볕이 좋은 곳을 위주로 걸어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만성기침인데요. 꼭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는 어른들의 점막을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침이 유발되면 다시 이 기침이 혈압을 올린다거나 점막을 자극해서 감기에 걸리기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성 기침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방법으로는 쉽게 가습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고 집안에 작은 어항을 둔다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놓는 방법으로도 충분한 습기를 보충해서 만성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건강관리를 얘기할 때 보통 다치거나 아픈 거 위주로 걱정하기 쉬운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는 정신건강 또는 감정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춥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생기고 고독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친구분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는 것이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겨울철에 아프다 보면 어른들이 외출하기가 싫어지세요. 몸도 무거운데 외출까지 하려면 싫다 보니까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날씨가 풀리셨을 때라도 잠깐 밖에 나와서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으시면 겨울철 건강관리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